다음은 1인 수의 견적 요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1인 수의 견적 요청에서는 물품의 제조와 구매, 용역과 공사, 도서 간행물 구매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이하까지 계약할 수 있어요. 1인 수의 견적 요청의 프로세스 시연입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은 원하는 물건, 용역, 공사를 저렴하게 진행하고 싶을 때 몇 군데 업체를 지정해 견적서를 받고 그 중에서 계약 상대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비교 견적을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받을 내용을 견적 요청으로 작성하고 접수된 견적서를 받은 견적에서 확인한 후 공급업체를 선정하면 계약 상대자 결정 목록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진행 현황을 계약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납품, 완수, 준공이 되면 검수 목록에서 검사 검수를 진행한 뒤 결제 목록에서 대금을 결제하거나 필요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입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은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견적 요청서 작성부터 결제 목록 순입니다. 견적 요청서 작성은 견적서를 접수하기 위한 견적 요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게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임시 저장 목록은 임시 저장한 견적 요청서를 확인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등록, 게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견적 요청서를 올리고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공급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들이 있을 텐데요. 받은 견적 화면에서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나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의시담은 업체와의 가격 협상을 말하는데요. 수의시담 목록에서는 수의시담 요청 이력을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를 말하는데요. 계약 상대자 결정 목록은 그것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계약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계약 목록은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 관련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견적대로 물건이 도착했는지, 용역이나 공사는 잘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은 검수 목록입니다. 검수 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납품, 배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목록에서는 검수 합격 처리한 건을 취소하거나 공급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을 작성할 때는 처음에 견적 요청, 안내 공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을 작성할 때 뜨는 알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시스템 연계는 선택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연계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듀파인 품위 정보를 연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에듀파인 요청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련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SMPP 기능을 S2B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불러오고 싶을 땐 조합 추천을 선택하면 됩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줄여서 중기간 경쟁 제품이라고 부르는 이 제품들의 해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정 가격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에 작성했던 견적 요청을 복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견적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종료된 요청건이라던가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토너나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유용합니다. 견적 불러오기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불러오고 싶은 견적을 적용하면 제목이 그대로 복사되면서 내용도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에서의 계약 상대자 결정은 견적 가격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최저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가는 예정 가격의 줄임말로 해당되는 예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비예가는 예정 가격 없이 견적을 제출하는 것이고 단일 예가는 예정 가격을 정하여
그 이하로 견적을 제출하는 방법인데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때 주로 이용하며 금액은 비공개되는 방법입니다. 견적 제출 공급 업체를 전체 공개할 수도, 참가 가능 지역을 선택할 수도, 공급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 가능 지역을 선택하면 견적 제출 공급 업체의 참가 가능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급 업체를 지정하려면 공급 업체 선택을 누르고 견적 받고자 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화면은 서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견적 제출 요청일은 작성한 견적 요청이 공개되는 일시이고 접수 기간은 요청일, 공개일 이후 견적서를 접수받는 기간입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은 최소 접수 기한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기한만큼 선택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과 결제 조건을 선택합니다. 이때 주요 요청 사항에 꼭 참고할 만한 내용을 기재하면 좋은데요. 물품은 내역서와 반드시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라는 것, 설치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분할 납품 금지 등을 기재합니다. 공사는 현장 방문 후 견적서를 제출 바란다는 내용을, 용역은 차량 임차를 예로 들면 모든 재경비가 포함된 견적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특이사항을 기재한 파일을 첨부해도 되지만 간단한 내용은 주요 요청사항에 기재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기재하면 좋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청사항에 적지 못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의 공고문은 선택사항이며 견적받고자 하는 내용만 파일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 공고문은 선택사항이지만 특수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S2B 공고 현황에서 타 유치원 사례를 검색하여 다운받아 수정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의 유용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정한 공급업체를 검색하고 싶으면 꼭 로그인을 한 다음 공급업체 조회를 클릭하고 공급업체명에 원하는 항목을 입력해 조회합니다. 예시로 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각종 서점들이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을 사용한 예산 절감 사례도 있습니다. 보건실에 필요한 수많은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견적 정보로 구매하기보다는 1인 수의 견적 요청을 올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견적 정보로 구매 시 총 금액이 169만 9,350원이었는데 견적 요청을 올리면 공급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이 견적 정보로 받은 금액보다 저렴하게 견적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총 62만 7,650원을 절감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인 수의 견적 요청 메뉴를 이용했던 학교 사례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1인 수의 견적 요청으로 구입한 내용인데요. 총 46건을 이용했더니 무려 1,437만 7,920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 견적을 이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 시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참고할 수 있는 S2B 공고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S2B 공고 현황을 클릭합니다. S2B 공고 현황은 각종 용역, 공사 계약 시 첨부하는 공고문, 과업 지시서, 내역서 등을 참고할 수 있어 우리 기관에서 계약 공고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기관에서 올리고 싶은 공고명을 조건에 맞게 검색 후 비슷한 사례를 클릭하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공고를 올렸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 소액 수의 공고 현황이 뜹니다.
검색을 할 때 견적 요청 공고일, 수의 계약 구분, 거래 구분, 지역 등 조건을 검색하면 조금 더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공고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들은 견적, 견적 요청, 계약 상대자 결정, 계약 체결, 검수 요청, 결제 대기, 완료, 결제 처리 중 하나의 상태를 띠게 됩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해당 공고를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기관도 있고, 첨부하지 않고 주요 요청사항에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에서 해당 용역을 어떤 업체와 계약했는지 궁금하다면 검색 목록에서 공고일을 확인하고 기관명을 복사한 다음 좌측 계약 내역 메뉴에서 수의 계약, 계약 내역을 클릭합니다. 수의 계약 내역에서 공고일을 확인한 후 계약 번호를 붙여 넣으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계약이 뜨면 해당 계약명을 클릭합니다. 어느 업체와 거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인 수의 견적 요청에서 감사의 주요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관련 주요 지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공사를 1인 지정 수의 계약으로 지정한 건이 많았고 1,500만 원 이상 전문 기술 공사를 전문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승낙사항이나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 수의 계약각서, 하자 보증금 지급각서, 손해배상보험증권 등 필요 서류를 미진구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감사 주요 지적 사례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아는 업체와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업체가 전문 건설업 업종에 맞는 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전문 건설업은 전기, 소방, 방송통신, 조경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공사를 할 때 아는 업체와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업체의 공사를 두 건으로 분리 발주한다던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두 건으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천만 원 이상 공사인 경우 아는 업체와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2인 수의 견적 공고를 해야 하며 예를 들어 교실 환경 개선과 현관 리모델링 등 같은 실내 건축 공사업으로 공종이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한 건으로 발주하여야 합니다. 공사 계약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을 살펴 비슷한 시기에 공사 두 건으로 분할 발주하지 말고 한 건으로 발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지세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계약 시 인지세를 꼭 징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자 보증금 관련 서류를 미징구한 경우입니다. 공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면제되지만 지급 확약서는 징구해야 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사 성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시설 보수 공사 시 자재 구매를 목적으로 공사업체에게 성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 증권 또는 보증서를 확보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준공검사원 미등록 사례입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준공검사원을 문서 등록대장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감사에 주요 지적되는 사례를 보여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